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대변인도 요즘 바쁘시죠? 네, 연말 되니까 뭐 자리도 많고요. 방송도 많이 하셔야 방송도 되고. 많고. 예. 거기다 예, 이슈가 그렇습니다. 너무 뻥뻥 터지니까 예. 그 이슈 다 따라가시기도 힘들 것 매일매일 같아요. 뭐 새로운 이슈가 터져가지고 예. 이슈 현안 따라가는 것도 예. 이제 방송 중간중간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이동 중간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침부터 새벽 방송도 하시고 맞아요. 밤 방송도 하시고 하는데 예. 아침 방송하고 저녁 방송하고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러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맥락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아주 요즘 좀 고생들이 많으신데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또 저희 팬앤마이크에 나오고 있는 논평가들이 다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성탄절에 선물을 줘도 모자랄 판에 23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게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법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로 뭐 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 필리버스터 어차피 하루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연내에 무조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제 법을 통과시키면 아마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국민의힘이 하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위헌 바로 심판 하겠죠. 청구를 하면 헌재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 헌재가 아마도 이거를 합헌이라고 결론 내주지 않을까라고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헌재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파면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용했느냐? 몇 대 몇 갈리지 않고요. 만장일치로 전부 다 전원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3 계엄 당시에 국회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제하면서 출입을 통제했다는 그런 죄는 분명히 죄도 아니죠.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서 수행한 움직였을 건데 뿐이죠. 네. 그걸 지금 죄라고 하면서 파면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8대 0으로 봤다. 8대 0으로 이제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나왔던 헌재라 그러면은 이번에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밀어붙여서 헌재 분명히 가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렇군요. 그때 8대 0으로 나와서 이게 인용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위헌 요소가 사라진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헌재를 정권의 꼭두가시로 지금 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입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헌재가 자신들의 꼭두가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을 했죠. 그것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었죠. 그런 것들 보면서 자기 편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는 우리 편. 뭐 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인사권 권한 자체도 뺏어가지고 헌재한테 주려고 지금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한 발 물러서서 뭐 그 좌파 성향의 법관 대표회에다가 지금 인사권을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진짜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논평가들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그 장관 임명하는 거 대통령 임명하지 말고 공무원 노조에서 임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딱 될 것 같아요. 그 말되네. 예. 예. 아니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어떤 위헌적인 상황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예규안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일단 사건 배당은 기존에 모든 그 어떤 재판들처럼 그냥 무작위로 배당을 한다. 네. 무작위로 배당을 하면 그 새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대법원의 내규 같은 걸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좀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런 방법을 동원한 것도 뭐 어느 네. 정도 효과는 있겠죠. 무작위라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래서 공정한 이제 판결, 공정한 판사의 배정이라는 어느 정도 틀은 갖추는 예. 그런 요식행위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요식행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헌재가 그 헌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원 하나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지금 전단재판부 인정하고 군사법원 있는 하나밖에 거죠. 없어요. 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특별재판부와 다름없는 내란 전단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위헌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위헌 요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예규를 바꿔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원천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것도 두 번째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부 이제 추천 권한 이걸 이제 저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예. 이제 법관회의라든가 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든가 판사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법관들을 내란 전단 재판부에 배정하게 되면은 이거 좀 약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사들의 재판 배당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대로 좌파 성향의 판사들 지금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다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법 연구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국제법 연구회죠. 예.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이 온다 그러면 그게 또 아주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또는 이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추천위원들을 그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요, 자기들과 똑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여기 내란 전단 재판부로 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만 저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또는 법관들이 스스로 뽑는다라고 해서 마치 입법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재판부 대법원의 상당수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또는 국제법 연구회 여기서 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사들이 온다 그러면 이건 도루묵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 판사들이 와서 짜여진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규를 만든다 하더라도 딱히 저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어떤 보장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무작위로 판사를 바꾸기 랜덤. 때문에 네. 자신한테 불리한 건 판사가 걸릴지 유리한 판사가 걸릴지 다 모든 건 법대로 처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신뢰 그렇죠.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떤 송영길 그리고 또 민주당의 그 각 의원들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갖다 딱 털어봤더니만 아니 민주당에서 정치장을 받아갖고 쫙 뿌려주는 그 내용이 무려 3만 건 정도의 녹음 파일이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송영길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쭉 받았었는데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 재판에서는 모조리 지금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심에서 인정했다는 핵심 증거 이정근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심에선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황당해요. 1심에서 이게 일단 증거로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분들이 이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2심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심에서 저 똑같은 녹취록, 저 녹취록 가지고요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이 가물가물할 건데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죠. 예. 예. 윤관석 의원인데 저분은요 돈봉투를 만들고 돈봉투를 뿌린 당사자예요. 예, 예. 이제 그 사람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확정받았어요. 확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왜 확정되냐면 아까 말한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증거로 인용돼가지고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똑같은 녹취록 가지고 1심에서는 유죄로 봤는데 증거로 인정해가지고 2심에서 증거를 안 봤다? 그러면 이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유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기존에 그다 유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윤관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고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자금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둘 다 유죄입니다. 그렇죠. 공여자라든가 받은 사람 모두 다 유죄가 되게 돼 있는데 저렇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나이롱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사법부, 이재명 정권이 지금 조이스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를 무죄로 바꾸어주는, 즉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인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오늘 이번에 증거로 인정 안 됐지 않습니까? 예. 2심 재판부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자기 재판 손을 다시 걸 거예요. 재심 청구를 재심 청구를 한 거죠. 왜 내 재판에서는 똑같은 이정근 녹취록인데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난 유죄 확정이 되고 2년, 그것도 징역 2년형입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왜 저 사람들은 증거로 인정이 안 돼서 무죄 받았냐라고 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면 그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럼 나중에 무죄로 풀어줄 겁니까? 허허.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보상.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형사 이제 보상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예. 징역에 살았다 그러면 하루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요 돈봉투라는 게 전당대회에서 허용이 되는 약간 그런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증거만 남기지 않고 허용이 되는 그런 증거만 남기지 않는다면 허용이 되는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사안의 범죄의 본질인 전당대회에 돈봉투가 뿌려졌고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송영길 당시 돈봉투를 뿌린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 이런 범죄의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범죄의 본질 안에 어떤 법의 기술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요. 그 이제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 되려면은 저하고 이제 만약에 대변인님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다른 누군가 뭐 제3자 PD가 그걸 갖다 몰래 녹음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증거에 유죄의 증거로 쓴다. 이러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독수독과의 이론에 따라서 불법으로 획득한 위법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유죄 증거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정근 녹음 파일은 이정근 본인이 당사자 녹음한 본인이죠. 거잖아요. 예. 아니 제가 녹음한 파일을 제가 제출해가지고 제출이 아니었죠. 압수당한 거예요. 압수당한 거죠. 예. 압수당한 그거에서 유죄의 증거가 나왔는데 이게 왜 불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이 잣대를 댔을 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신뢰 못하죠. 법보다는 권력을 쫓아가게 되고 아는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현상을 이재명 정권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네. 내 핸드폰에서 내가 녹음된 건데 그게 어떻게 이제 무죄가 무죄 제3자가 녹음한 게 그죠? 아니니까요. 제3자 무죄가 맞아요. 예. 근데 어때 자기 걸 자기가 녹음한 게 합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입수가 됐는데 그거 벌건 수사라고 해서 지금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 가지고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참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재명이 선거법 얘기다.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나와가지고 지금 네. 대법원에서 그거 뒤집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고 대한민국이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2심 판사들이 자꾸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2심 판사들이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을 예.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을. 네네. 근데 거기에 본인이 혹시나 이제 판결을 참. 이제 정보에 잘 보여주면 예. 거기에 혹시 발탁돼 가지고 대법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런 기대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은 죽은 거지요. 예. 네. 누가 재판부를 신뢰를 하고 누가 나를 갖다가 공정한 재판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갑갑한 그런 상황, 그런 판결이 좀 나와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대통령실의 이규현 홍보수석, 네. 이규현 홍보수석이요 M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 없다, 시기상조다, 지금 경찰이 아주 수사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경찰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으로부터 자료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압수수색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전재수한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자꾸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수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이고 막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경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통일교 게이트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흘러간 걸 보니까는 예. 이제 전재수 이제 장관을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예.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윤영호 본부장은 진술에 의하면 4천만 원을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 경찰은 2천만 원을 줄입니다. 그리고 시계도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두 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까르띠에 갑자기 빼버려요. 그래서 예. 2천만 원하고 불가리 시계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 갔는데 거기서 무려 2시간 20분 동안이나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의원회관 그 안에서는요. 파쇄기가 계속 돌아갔을 그래요. 그게 무슨 경찰이 제대로 그렇죠. 압수수색을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혐의도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 위반으로 이렇게 혐의를 걸므로 인해 가지고 12월이면요. 이게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게 공소시효 만료가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 끝나고 증거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증거는 인멸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혐의도 금액도 줄였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3천만 넘어가면 특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2천만 원 맞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금액도 낮추고 공소시효를 줄이려고. 그렇죠. 공소시효 줄이고 이제 금액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 안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려고 이렇게 빨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갑자기 생각나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거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 경찰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검을 안 하겠다. 그 얘기를 민주당한테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특검보다 경찰한테 수사 맡기기 훨씬 본인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게 특검에 맡기면은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윤영호 본부장하고 한학자 여사 왜 이재명 이재명한테서 연락 왔다, 대통령 그런 직접 왔다 얘기했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고들 수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경찰에 맡기는 거예요. 경찰이면 경찰청장이 있고 그 외에도 누가 있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요.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컨트롤을 할 수 있죠. 누를 수가 있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지금 대행체제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컨트롤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빨리 절차적으로는 빨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전재수도 빨리 부르고 해서 묻고 답하고 조서 꾸미고 뚝딱 해서 의혹은 가지만 수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없더라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특검을 피하고 경찰한테 맡긴 거 그거에 지금 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통일교 게이트는 시기상조인 게 아니라 시기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수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 맨 처음 진술이 8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안 하고 깔아 뭉갰을 때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에 그게 보고가 들어갔고 아하.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지침을 준 것 같아요. 야 4개월만 깔고 앉아라. 그러면 12월 지나면 그렇죠. 10월 전에 공소시 만료돼 가지고 덮을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짜줘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실이 다 지금 이재명 방어하고 통일교 방어하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업무보고 때문에 사고를 계속 치고 있더니 이 강유정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대통령실의 이 업무보고 생중계 이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대변인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국민들 다 생각하세요?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서 혼자 원맨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자체는요 대통령의 운동장이에요.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 오고 중앙부처에서 와가지고 딱 세팅을 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상황을 만들어요. 예. 그런 상황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팍 눌려가지고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긴장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느긋하죠. 다 준비된 시나리오니까. 다 준비된 거고 시나리오는 다 짜주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든 운동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커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뭔가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을 본인 지지층 개딸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걸 앞두고 올 연말에 한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개딸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공공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은 기관장들 예.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빨리 나가게 만들려는 벗고 나가라. 거. 그렇죠. 아하. 모욕감을 주고 조롱을 해가지고요. 본인이 수치심을 느껴서 나가게 그렇게 만들려는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중에서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분들 좀 계세요. 그러니까 단체장 나오려는 분이죠. 예. 그분들에게 단체장 자격으로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또는 말이 너무 깁니다. 또는 다른 데 가서 노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기관장에 대해서 딴 데서 노느냐 아니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요. 이 사람이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나올라 할 때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거나 또는 상대 후보는요 그걸 들고 와서 그걸 이용하겠죠. 이용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서 업무 보고 때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 시의 시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목적으로 저렇게 업무 보고란 장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운동장에서 나 빼곤 전부 다 그럼 풀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어기고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선거에 선거운동이죠. 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 보고요. 그리고 저 강유정 대변인 했던 말 중에 지금 오늘은 저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예. 그 시장실에 CCTV 달았다. 네, 예, 그거 예. 다 그 뻥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강유정이가 뭘 모르는 거야 지금. 강유정 대변인도 그 CCTV가 가짜 CCTV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 스스로가 녹화되고 이런 거 녹취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극구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유동기 씨의 말입니다. 정진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대외적으로는 CCTV가 있는 것처럼 청렴한 시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오고 왔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저거 다 가짜다, 페이크다. 왜 가짜 모형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다 갖다 붙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그거 법원에서도 공판 도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어허. 근데 강유정은 그걸 이제 모르고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래요?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진짜 CCTV였다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군요. 참. 참. 이런 사람들이한테 지금 권력을 뺏겨가지고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저런 많으십니다. 수준의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실에 대변인 한다는 것이 참 국민들을 우습게 하라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다 그때 공판 나와가지고 언론 보도됐는데 CCTV 그러니까요. 그 가짜라고 다 아는데도 뻔뻔하게 진짜라면서 얘기하고 너무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 아니죠,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의 팩트 체크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인천공항공사하고 그 관세청하고 외화 밀반 출과 관련돼서 MOU를 맺은 거지 위탁 계약을 맺은 게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빨리 말씀하시죠. 갖다 줘가지고 이재명을 오라여금 헛발질하게 만드는 그 거죠. 참모가 아마 그래 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실제 댓글 보고 했겠습니까? 참모가 이렇게 했는데 그 댓글도 나와 있다면서 캡처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완전히 망신당했죠. 예. 그거는 이제 위탁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MOU는요 협조하고 지우라는 거예요. 대변인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시죠. 잘 지내죠. 잘 지내봅시다. 그렇죠. 이게 MOU입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해하면 무슨 됩니다. 법적 책임이 있어요. 네네.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갖다가 압박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진짜 한참 조롱하면서 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타고 있는 건 우리 집이다라는 그런 심정이긴 한데요. 좀 이런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재판이 꼭 좀 재개돼야 되겠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만 띄워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완전 띄워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이학재 사장 내년 인천시장 선거 나와라. 지금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삼선 의원이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 단식 투쟁 나면서 국회에서 정말 가열차게 민주당과 싸웠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 상황인데 이재명이 좀 잘못 건드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지금 민주당이
저 국민들을 향해서 성탄 선물은 못 줄망정 빈 엿을 먹이는 그런 짓을 좀 하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면서 지금 속이는 그런 말을만 하고 있다. 관련된 논평들 좀 들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